안녕하세요. 닥터 MBC 이유진입니다. 겨울에는 자외선이 적어서 아무래도 피부 걱정을 좀 덜하게 되죠. 그런데 추위와 건조함도 피부 건강을 해치는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겨울에도 윤기 있고 탄탄한 피부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고운미르 네트워크 클리닉 임건묵 대표 원장과 함께 겨울철 피부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가운 기온, 살을 내는 바람, 건조한 대기는 겨울철 피부의 적. 극한의 상황은 피부에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겨울철 건강하고 탄력 있는 피부를 지키기 위한 다양한 관리 방법에 대해 임건묵 원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올겨울은 추위나 건조함뿐만이 아니라 미세먼지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이런 겨울철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피부 질환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올해 겨울을 보면 날씨는 춥고 건조하고 네. 또 미세먼지는 기승을 부리는 그런 겨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미세먼지로 인해 저도 목소리가 좀 이상하게 갈라지고 또 감기 기운도 있고 가래도 끼고 이런 증상이 있는데요. 추운 날씨로 인해서 생기는 피부 질환 가운데 가장 흔한 것 중 하나가 동상입니다. 특히 아이들이나 면역력이 떨어진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호발하는데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밖에서 뛰어노는 경우가 많고 네. 또 그러다 눈이라도 오면 정말 그런 신난 강아지 마냥 깔깔거리면서 뛰어다니고 놀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뛰어놀다 보면 찬 기운에 의해서 손, 발, 볼 등이 동상에 걸리게 됩니다. 즉 영하 한 2도에서 10도 사이의 추위에 지속적으로 노출돼서 피부 연조직이 이제 아예 얼어붙어 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국소 혈액 공급이 아예 없고 그러다 보니까 손가락, 발가락 등 이런 데서 심장에서 가장 먼 곳에서 이제 주로 호발하게 됩니다. 이제 종상에 걸리면 이제 조직에 얼어붙기 때문에 손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신경이 마비되어 이제 감각도 사라지고 아주 극심하게 저리는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다 점점 심해지면 조직 괴사가 발생하고 수포도 발생하고 그러다가 수포가 터지면서 2차 감염도 발생하게 되고 네. 최악의 경우는 그 발생 부위를 절단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올바르고 빠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정말 빠른 치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 병원에 빨리 못 가는 상황이 있잖아요. 네. 응급처치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급하게 상처 부위를 데워주거나 따뜻하게 해주면 안 되고 서서히 피부가 숨을 쉴 수 있게 피부 조직을 서서히 가열을 해줌으로써 따뜻한 물이 됐든 히터를 좀 따뜻하게 틀어놓는다든가 그래서 그런 부위가 붉은색으로 선홍색으로 돌아올 때까지 네. 혈관을 넓혀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만약 이때 너무 급하게 뜨거운 물체를 갖다 댄다든가 네. 너무 갑자기 뜨겁게 한다라고 하면 이미 얼어붙었던 조직이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괴사가 일어나는 거죠. 괴사란 말 자체가 조직 자체가 이제 썩는 거니까 네. 그러면 이제 정말 절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집에서 혹은 하던 일이나 그런 걸 멈추고 따뜻하게 지속적으로 좀 데펴주신 다음에 네. 병의원을 방문해서 약과 항생제 이런 치료를 하셔야 합니다. 네, 동상과 동창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요즘엔 사실 의류나 보온용품이 워낙 잘 돼 있다 보니까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해주잖아요. 근데 얼굴은 추위에 그대로 노출이 되니까 홍조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 겨울철 성인들한테 가장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질환 중에 하나가 홍조입니다. 네. 얼굴이 마치 이제 술 마시는 사람처럼 이제 벌게져서 붉어져서 몇 시간 동안 지속되고 또 후끈거리고 가렵고 따갑고 아주 사람을 아주 곤란하게 만드는데요. 네네. 겨울철 홍조는 온도차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공기가 차가운 데서 안으로 들어왔을 때 실내로 들어오면 얼굴이 이제 붉어지고 후끈거리는 것이죠. 근데 사실 정상적인 사람들도 누구나 경험하시는 경험인데요. 다만 이제 홍조가 있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이런 후끈거림이나 붉음증이 심하고 오랫동안 지속이 되기 때문에 사회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게 됩니다. 네, 온도차에 따라서 생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람에 따라서는 꼭 겨울철이 아니어도 원래부터 홍조를 갖는 분도 계시잖아요. 네, 홍조라는 게 이제 모세혈관에 의한 홍조가 이제 온도차에 의해서 생기는 건데 일단 홍조의 종류를 좀 보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모세혈관 확장증에 의해서 생기는 홍조, 네. 피부 질환에 의해서
그런 생기는 홍조, 또 화농성 여드름 자국, 그러니까 여드름이 생기고 염증이 생겨서 붉게 남는 경우에 그런 홍조도 생기고, 또 뭐 여성 갱년기에 의한 홍조도 생기고, 또 감정적, 뭐 심정적으로 변화가 생겼을 때 생기는 홍조도 있고요. 또 민감성, 피부가 민감해서 생기는 홍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뭐 이 중에 겨울철에 호바라는 것은 아무래도 모세혈관 확장증에 의해서 생기는 홍조인데요. 네. 특히 이제 외부에서 등산을 하는 경우에 이제 찬 기운에 의해서 볼에 있는 모세혈관이 수축되고, 다음에 또 이제 등산하는 운동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내부에서 올라오는 열 때문에 혈관이 확장되고 수축되고 확장되고, 이게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모세혈관의 탄력성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네. 모세혈관이 확 넓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홍조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럼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모세혈관 확장증으로 인한 홍조를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치료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네, 모세혈관의 탄력성, 확장과 수축의 탄력성이 떨어진 경우에는 마치 술 먹은 사람처럼 벌게져서 하루 종일 있게 되는데요. 네. 급작스럽게 발생했을 때는 뭐 그런 연고 치료도, 사실 이제 아주 약한 스테로이드 연고를 쓰거나 이러면 그 스테로이드 연고가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는 볼 수 있는데요. 네. 이게 만성기가 됐을 때는 오히려 스테로이드에 과다 노출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레이저를 하게 되는데요. 모세혈관이 이제 표피에 가깝게 노출돼서 아예 발달돼서 이제 막 혈관이 보인다든가 이럴 때는 모세혈관을 잡아야죠. 그래서 혈관 레이저의 종류는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증상에 맞게 레이저를 가까운 전문 병의원에 가서 네.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레이저를 한 후에 오히려 이 홍조가 더 심각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요. 네, 겉으로 드러나는 홍조도 있고, 또 뭐 얼굴 후끈거림, 온도차에 의해서 뭐 혹은 심리적인 원인이 됐든 간에 이런 것에 의해서 얼굴이 뜨겁고 따갑게, 뭐 겉으로 보기에는 뭐 별 변화가 없는데 이제 본인이 네. 후끈후끈하게 느끼는 그런 경우가 있죠. 저 같은 경우에 제 환자 케이스를 보면 뭐 여드름 흉터나 모공 치료를 할 때 이제 프락셀이라는 레이저를 하게 되는데 네. 이걸 좀 세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때 선택을 해야 됩니다. 보통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좀 강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을 때는 환자분한테 설명을 하고 네. 레이저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홍조가 발생하는데요. 사실 이런 홍조는 그냥 지켜만 봐도 많이 좋아집니다. 강한 레이저 후에 발생하는 홍조나 이런 것은 결국 피부가 지나치게 자극받은 것이기 때문에 피부를 좀 진정시키고 안정시키는 광선, 또 그런 레이저가 따로 있거든요. 네. 그런 레이저로 따로 관리를 하면 금방 좋아집니다. 근데 이제 환자분들 중에는 비교적 약한 레이저들, 뭐 레이저 토닝이 됐든 아니면 뭐 롱펄스가 됐든 이런 레이저, 약한 레이저인데 그런 것들을 받고 홍조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뭐 홍조도 생기고 뭐 심지어는 뭐 그런 물집도 잡히기도 합니다. 굉장히 드문 케이스긴 한데요. 네.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피부가 약하고 얇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 다른 레이저를 하기 전에 일단 피부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뭐 시술이라든지 레이저가 됐든지 그런 걸 하고 나서 목표 설정에 맞는 레이저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일단 본인에게 제일 적합한 방법을 찾는 게 우선이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홍조도 홍조지만 겨울철에 건조증으로 걱정하는 분들이 또 많으시잖아요. 제가 수분에 관해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네. 가장 호발되는 부위는 뭐 정강이나 팔다리는 많이 가렵죠. 수시로 가렵고 결국 건조증에 의해서 수분이 없으니까 생기는 건데요. 겨울철은 또 실내 온도차가 크기 때문에 수분을 잃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네. 건조증은 나이가 갈수록 이제 좀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젊었을 때 그 수분을 담는 피부의 그릇은 들어가는 입구도 넓고 볼도 크고 네. 안에 메스도 크고 그런데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들어가는 입구도 좁아지고 그릇도 작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피부가 노화가 되니까 당연히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야 되고 마시는 것도 해야 되고 이게 또 부족하니까 네. 바르는 것도 해야 되고 또 보습제를 열심히 발라줘야 되죠. 네. 겨울철 건조증을 유발하는 이제 대표적인 나쁜 습관 중에 하나가요. 때를 열심히 미는 건데요. 밀면 안 되나요? 네, 때를 미는 것 자체가 밀고 나면 굉장히 개운하고 네. 뭐 그런 게 있는데 때를 미는 것은 우리 피부를 보호하는 이제 장벽을 없애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질 장벽이 무너지면 이제 수분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가려움증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뭐 시대가 좀 발전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너무 잘 씻어서 오히려 피부가 건강하지 못한 네. 그런 상태가 되는데요. 때를 밀 때 벗겨지는 그런 하얀 때는 뭐 인체 방어선 중에 최외곽을 담당하는 어떻게 보면 피부 각질층인데요. 이 각질층은 외부 침입자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주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을 다 밀어버리면 우리 피부가 이제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 힘들다고 말하는 게 뭐 가렵고 네. 따갑고 잠 못 이루는 밤이 될 수 있죠. 네. 그러면 겨울철에 올바른 목욕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목욕
습관 혹은 뭐 샤워 습관, 그다음에 수분 습관 뭐 같은 말이 될 수 있는데요. 보통 이제 목욕이 더 좋을까요? 샤워가 더 좋을까요? 많이 이제 질문하는데요. 물 속에 이제 몸을 담그니까 아무래도 충분한 그 수분 공급을 위해서는 목욕이 더 좋죠. 빈도는 어느 정도 해야 될까요? 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요. 땀을 뭐 흘리지 않았다면 매일 목욕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냥 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시간은 너무 또 오래 담고 있으면 또 그거 자체가 피부를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15분에서 20분 내외가 적당하고요. 온도는 뜨겁거나 찼거나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사우나나 이런 데 가면 뭐 냉탕 갔다 온탕 갔다 이제 그러는데 그거 자체가 자극이거든요. 네. 그래서 미지근한 물에 몸을 담그는 것이 좋고 비누는 뭐 약산성인 피부에는 뭐 알칼리성의 고형 비누보다는 이제 그런 액체 비누, 네. 클렌저 뭐 이런 게 더 적당하고요. 때를 밀는 것은 사실 이제 워낙 오래된 습관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다 밀어야 시원하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어떻게 제가 말 한마디 한다고 해서 바뀔 수는 없겠지만 자주 미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뭐 참고로 1년에 한두 번 때를 밀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네. 또 보습제는 물속에 이제 몸을 담그면 수분이 공급되는 동시에 또 우리 몸에 그런 천연 보습 인자들이 날아가기 때문에 보습제를 목욕 후에 바르지 않으면 그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니까 목욕 후에는 3분 이내에 보습제를 열심히 발라줘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홍조처럼이나 몸보다는 얼굴에 더 건조 증상이 빨리 나타나고 더 심각하게 나타날 텐데 치료는 어떻게 하는 게 좋나요? 일단 뭐 얼굴에 건조증이 발생했을 때는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뭐 보습제들도 있고 보습팩들도 있고 뭐 처치를 했는데 그런데도 얼굴에 계속해서 땡기고 따갑고 한다라고 하는 이제 악건성이죠. 이런 경우에는 좀 전문 병의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전문 병의원에서도 결국 수분을 어떻게 넣어주고 또 어떻게 더 잘 보관하는가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저희도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악건성 피부의 그런 보습과 촉촉함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히알루론산. 네. 보통 우리가 이제 필러라고 알고 있는 필러의 성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 히알루론산을 아예 피부에 넣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히알루론산은 수분을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레이저를 통해서 이제 피부에다 심어 놓으면 그 주위로 수분을 끌어당기게 돼서 마치 물방울이 맺혀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물광주사다라고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또 악건성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이렇게 수분을 막 이렇게 넣어주거나 뭐 심어주거나 이런 치료 말고 아예 피부 타입을 좋게 해주는 그런 건강한 피부로 다시 만들어주는 치료도 좋습니다. 전기적 자극을 통해서 피부를 좀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네. 레이저를 주기적으로 레이저를 주기적으로 받으면 피부 자체가 튼튼해지기 때문에 수분을 잘 받아들이고 잘 보관할 수 있는 그런 피부가 될 수 있고요. 또 바늘을 이용한 이제 레이저를 통해서 표피하고 진피를 박리시켜서 재형성시키는 거죠. 네. 그러면 피부가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하면서 그 재생인자라든가 미백인자라든가 이런 피부를 튼튼하게 하는 이제 인자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 피부가 재형성되는 거죠. 사실 이런 레이저들은 뭐 이론적으로는 계속해서 받는다라고 하면 애기 피부를 만들 수 있죠. 그렇겠네요. 네, 뭐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이제 아직까지는 이론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래도 치료 방법들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피부가 건조하면 주름이 생긴다면서 보습을 꼭 해주라는 말을 자주 듣는데요. 실제로 건조함과 잔주름이 영향이 큰가요? 예, 뭐 제가 외래를 보다 보면 젊었을 때 혹은 어렸을 때 정말 피부가 좋았겠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피부가 하얗고 매끈하고 뭐 예전에 정말 피부가 좋았겠다 싶은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 피부 특징이 뭐냐면 피부가 얇고 약하고 이래서 건조증이 자주 오고 네. 이 건조증이 생기다 보니까 잔주름이 자잘하게 오는 경우인데요. 피부가 좋았던 분들이 이런 상태가 되면 상대적으로 마음고생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건조증으로 피부가 상하면 이게 더 심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주름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 전문 병원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광고도 하고 또 일반적인 뭐 홈케어도 제품도 있고 방법도 여러 가지 있는데요. 뭐 제가 뭐 드릴 말씀은 이제 병의원에서 하는 말씀드리면 국소적으로 이제 우리가 주름을 제거해야 될 때는 그래도 뭐 노력 대비, 뭐 시간 대비, 비용 대비를 고려해 봤을 때 보톡스가 가장 좋습니다. 미간 주름이라든가 뭐 눈가 주름, 뭐 이마 주름 이런 것들은 뭐 간단하게 주사로다가 해결할 수 있으니까 보톡스가 편하고요. 그러나 이제 얼굴 전체에 자잘하게 이제 있는 주름들은 레이저를 이용해서 다리미로 이렇게 막 펴듯이 그렇게 레이저 시술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뭐 요즘에는 니들 고주파 혹은 뭐 피코다니 레이저라고 해서 그런 레이저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런 피코다니 레이저들은 원래 색소 레이저지만 그 피부 자체를 좀 박리시키고 해서
잔주름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문 병의원에서 상담 후에 시술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건조증으로 주름이 생기기도 하지만 또 착색이 된 것 같다고 호소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실제로 착색이 되기도 한가요? 예, 우리 건조증이라는 게 결국 이제 수분을 잃어버린 거고 건조증이 발생하다 보면 피부가 막 당기고 후끈거리다 결국 이제 가렵죠. 가려워서 또 사람은 이제 가려우면 긁게 되니까 긁게 되고 그러다면 이제 가려움증이 발생하면 아무래도 이제 손이 가니까 이래서 2차적인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염증이라는 건 한번 생기면 결국 깨끗하게 낫는 경우도 있지만 그 염증이 낫는 과정에서 착색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마치 기미처럼 얼굴에 칙칙하게 거무튀튀하게 색소병변이 생기게 되는데요. 눈 밑에 혹은 입가 주위에 다른 피부보다 더 어둡게 되는데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예가 이제 생리주기라든가 이런 주기 때 입가에 트러블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들이 5년, 10년, 15년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입 주위가 많이 이제 까맣게 변하게 되고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면도 트러블, 면도를 하고 나서 면도 날에 의해서 이제 뽀르지 같은 게 많이 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이렇게 착색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증상들은 겨울이 지나면 서서히 완화가 되나요? 예, 그냥 놔두면 좋아지겠죠. 우리 몸이라는 게 이제 자연 치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네네. 당연히 염증들 가라앉히고 좋아지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염증이 계속 좋아지고 나빠지는 과정에서 착색이 생기는 거니까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치료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건조증에 의한 염증은 이제 우리가 레이저 후에 색소 침착이라고 해서 PIH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에 준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미 치료하듯이 치료를 하면 되는데요. Q 스위치 엔드약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레이저로 색소 알갱이를 좀 깨고 그다음에 롱퍼스 레이저를 이용해서 열 에너지로 또 색소 덩어리를 좀 깨고 또 피코 단위 레이저를 통해서 색소 병변을 개선시키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피코 단위의 레이저는 가장 최근에 나온 그런 레이저이기도 한데요. 색소를 직접 깨기도 하고 또 레이저 광선이 피부에 들어가서 피부를 살짝 박리시킵니다. 요즘 저희가 레이저 하는 데에서 이제 많이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표피와 진피를 박리시켜서 그 붓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효과를 굉장히 많이 노립니다. 사실 그 과정에서 미백 효과도 있고 리프팅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색소 치료 효과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피코 단위 레이저들이 살짝 진피와 표피를 박리시킨 다음에 피부가 재생되는 과정을 일부러 만들죠. 그때 몸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좋은 인자들을 이용해서 피부 색소를 개선시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피부가 붓고 떨어지고 붓고 이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주름이 결국 퍼지게 되는데요. 사실 이제 가려움증에 의해서 생긴 착색을 치료하다 보면 여러 가지 레이저를 이용해서 치료하다 보면 잔주름도 좋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색소 치료를 하게 되면요. 아무래도 자외선이 적다는 겨울철에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몇 년 전만 해도 이제 레이저는 겨울철에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게 정설이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왜 그러냐면 이제 레이저 후에 그런 후처치가 조금 약하기 때문에 겨울철에 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 이제 정설이었는데 사실 지금은 계절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여름에 했을 때는 이제 너무 더우니까 땀이라든가 피지 분비라든가 여러 가지 피부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으니까 좀 관리가 좀 힘들죠.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겨울이 더 유리할 수 있고요. 사실 날씨가 지금 이제 좀 선선하고 좀 약간 춥고 지금이 레이저를 받기에는 딱 좋은 날씨인 건 맞습니다. 그러면 점을 빼는 건 어떤가요? 예, 올겨울 가장 많이 요청받은 것 중에 하나가 점을 빼는 건데요. 네. 미뤄뒀던 점을 제거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점을 제거하는 방식은 CO2 방식을 이용해서 하는데 어차피 이것도 피부를 태워버리고 깎아버리고 이런 방법이기 때문에 염증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여름철보다는 이제 겨울에 하는 게 좋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CO2 레이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그런 점 빼는 레이저인데요. 강한 열로 조직을 태워서 혹은 긁어서 점을 제거하는 방식인데요. 이 레이저가 가장 손쉽고 사실 또 편하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또 조직을 태워버리는 개념이기 때문에 언제든 또 흉터나 착색이나 이런 게 남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막아주기 위해서 하는 게 트리플 점빼기라고 해서 CO2 레이저를 조금 이용해서 깎고 그다음에 어비움 레이저로 좀 더 깎고 남은 색소는 또 색소 레이저로 좀 없애버리고 요게 단계를 나눠서 하다 보면 아무래도 또 좀 좀 더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또 점을 빼러 와서 같이 하는 게 이제 얼굴에 있는 쥐젓, 검버섯, 비립종, 항관종 이런 것들도 같이 많이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제 큰맘 먹고 병원에 오시는 거니까 온 김에 다 하겠습니다라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CO2 레이저가 됐든 아니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트리플 점빼기로 그런 방법이 됐든 제거를 하시고요. 한 일주일 정도 재생 테이프라든가 혹은 항생 제거 혹은 재생 연고를 발라주셔야 됩니다.
다만 너무 많이 뺐거나 네. 또 병변들 중에 너무 깊이 치료를 했거나 이런 경우에는 또 약도 좀 먹고 그런 것이 좋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임건묵 원장과 함께 겨울철 피부 관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식중독이라고 하면 보통 무덥고 습도가 높은 여름철에 조심해야 할 질환으로 생각하는데요. 한겨울에 기승을 부리는 식중독 바이러스가 바로 노로바이러스입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지하수 또는 굴 등의 연한 양식 어패류를 먹거나 이와 접촉할 때 감염되는데요. 감염된 사람이 사용한 물건을 만지거나 감염 환자가 이용한 화장실을 같이 이용하는 등의 환자와의 직간접적인 접촉으로도 전염이 된다고 합니다. 이 같은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을 예방하려면 음식물을 반드시 익혀 먹어야 합니다. 특히 겨울철 굴은 생으로 먹기보다는 익혀 먹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